오늘은 9월 17일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9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1950선을 맞고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1960까지만 내려오고 곧바로 상승을 해버렸죠. 이거는 대세 상승이라서 그냥 그동안에 시장 분석을 올리지 않았고요. 지금은 또 올려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무역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현재 19일부터 차관급 회담, 그리고 10월 중순쯤에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월 말에 예정된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3개월 연기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를 했고요. 동시에 홍콩에서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함에 따라서 이 3박자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연기금이 8월에 들어오면서부터 현재까지 한 약 4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나 이제 다른 기관들을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기금을 필두로 해서 기관이 증시를 상승시켰다고 볼 수 있고, 외국인의 개인은 계속 팔고만 있습니다. 팔고만 있는데 지금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면은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시총 상위주들은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나머지 중형주들 있죠. 중형주들에서 외국인의 엑시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회복하고 수요가 살아나고 그러든가, 아니면 2차전지 또는 통신장비에 슈퍼사이클이 와야지 가능합니다. 국내 5G가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통신장비, 삼성전자의 통신장비가 점유율이 높아진다거나, 2차전지 같은 것도 이제 배터리, 이제 결국엔 뭐 부가가치죠. 부가가치인데 이런 것들이 슈퍼사이클이 와야지 결국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 말하는 버블이 있죠. 자율주행차로 버블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 세 가지의 슈퍼사이클이 바로 자율주행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뭐 수출도 회복되지 않고 반도체 가격, 2차전지 사이클 오지도 않았고, 아직 5G는 우리나라만 상용화가 되어 있고 아직 다른 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난 간단하게 제가 지금 무역통계진흥원에 들어가지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해드리고 있는데, 수출은 그냥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봤을 때 현재 상승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제가 처음에 제시해드린 세 가지 이유 말고는 모두가 나쁜데, 현재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하도 호재가 없어가지고 이 와중에 이런 호재가 생겨났다는 것은 당연히 상승을 이끌어 올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내일 모레면은 FOMC 결과가 나오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하락할 것이고 안 하더라도 하락할 것입니다. 6월달에도 마찬가지였죠. 6월달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때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남겨서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장이 상승해서 우리나라 같이 올랐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나서 증시는 하락을 했고, 이날에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6월뿐만 아니라요. 지난 FOMC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결과에 따라서 이미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석 때 사우디 원유 시설이 폭파가 됐죠. 이게 뭐 세계적으로 5%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얼마 감산했다, 얼마 증산했다 이 소식만으로도 유가는 크게 변동을 하는데 현재는 뭐 61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소비 국가잖아요.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2% 이상으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은 지금 뭐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2% 넘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 점을 선반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후반영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뭐 일단은 좋지 않은 신호가 맞긴 하죠.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똑같습니다. 여튼간에 현재 조정 포인트로 볼만한 게 FOMC를 기점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하락 강도는 뭐 마이너스 2, 3% 정도 떨어지는 2025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10월 중순까지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이번 조정이 한번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상승 각도는 현재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각도가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나 뭐 중간에 뭐 트럼프의 발언이나 어떤 악재가 또 펼쳐진다면은 이게 그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FOMC 전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해놓고 조정 타이밍 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도 되고요. 민감하지 않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홀딩하는 전략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조심스럽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그리고 연기금만 너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단일 기관이 모든 수급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 외국인이 받쳐준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